안녕하세요. 김찬희의 대입스터디입니다. 논술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제가 EBS 최고수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두 번째부터 대입스터디를 보도록 해서 이게 세 번째 시간이겠습니다. 첫 번째인 최고수를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문과의 논술의 기본적인 출제예요. 이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화면에서 다 비춰갖고 설명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과 논술은 특히 학교별로 차이가 있구나.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있고 과학을 보는데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선택할 수 없는 학교가 또 있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선택하는 방법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도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별첨하는 자료를 같이 또 첨부하니까 논술에 관한 첨부 자료를 보시면서 좀 훑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입시 설명을 이렇게 들었어요. 논술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보는구나.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항상 새로이 공부할 필요가 있죠. 왜?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매년 조금 바뀔 때마다 논술형 수를 1학년 때, 2학년 때 준비해 왔다가도 3학년 때 요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 번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좀 자주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몇십 번 다닐 이유는 없는데. 해서 일단 2018학년도 제가 찍고 있으니까 2018학년도에 바뀌는 양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2018학년도에 대학을 가서 특히 논술형 수를 보는 분들은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취하시고 2019학년도나 20학년도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그래서 체크사항 이전에 봤다 하더라도 그 해에 새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체크사항 3개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18학년도에 준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이 좀 갈라졌네요. 2018학년도 논술 체크사항 요거는 매년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능 최저 기준이 변동하는 대학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변동하죠. 맨날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18년도는 모든 대학이 다 바뀌었죠. 왜냐하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영어를 빼고 최저등급이 드러나는 학교, 영어가 들어가고 최저등급이 되는 학교, 즉 영어로 인한 절대평가로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바꿀 수밖에 없어 수치 변동이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에는 특별히 쫙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집을 보시면 자료에 각 대학별로 2018년도께 쭉 있는데 어차피 18년에 안 갈 분들은 대충 이 정도의 흐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8년도에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19학년도, 20학년도는 크게 안 바뀌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언저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19학년도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8학년도가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막 바꿨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학교도 있겠죠. 야, 탈락자가 너무 많잖아 이건. 탈락자가 3분의 2면 어떡해. 뭐 이런 학교도 있을 거고 야, 탈락자가 너무 적어. 탈락자가 20%밖에 안 돼. 좀 늘려. 이런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학년도에도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20학년도는 그것보다 좀 적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격변의 시기예요. 수능 최저에 관한 그런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18년도는 크게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좀 바뀐다 하더라도 안 바뀐 학교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19, 20학년도 학생들도 자료집을 보면서 18학년도 이런 정도의 수능은 먹어야 되는구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2강 할 때 많이 탈락하는 걸 봤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체크해 보면 말이죠. 연대, 성대 일부학과, 중앙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아주대, 세종대, 경북대 일부, 부산대, 울산대는 이제 의대고요.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대부분 강화했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강화 방법이 아주 확실하죠. 어떻게 강화했죠? 탐구 두 과목을 다 잘 봐야 되는 경우. 연세대하고 성균관대 또 그런데요. 연세대하고 성균관대는 영어 절대평가가 수능 체제에서 빠져 있죠. 영어를 2등급만 먹으면 된다. 또는 3등급만 먹어야 된다. 영어에 절대 등급만 정해놓고 절대 등급만 통과하고 나면 수능 최저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4개 과목 등급합 7 이렇게 할 때 영어가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4개 등급이 뭐가 되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가 빠지니까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해서 4개 과목에 탐구가 2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잘하는데 한 과목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영어에 연세대에서 논술로 수능 최저 통과하려면 사탐둘 또는 과탐둘을 다 잘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한 학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강화했으니까 많은 애들이 떨어지겠구나,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통과해야지, 내가. 그래서 내가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다, 남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자기가 떨어질 확률도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따라서 수능 최저 강화된 학교들은 특별히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면 수능 최저 통과만큼 넉넉하게 공부해야 돼요. 6월, 9월보다 수능은 점수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논술 전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 기준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반 이상이 탈락할 테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잘못 조정해서 너무 세게 된 학교들은 더 많이 탈락합니다. 네. 반면 서강대는 전년도에 탐구를 2과목 반영했는데 올해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탐구가 들어갈 때는 2과목 평균인 학교가 있고 한 과목인 경우가 있죠. 보통 의대 같은 경우는 2과목 평균이 많고 인문자인 일반계는 2과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강대는 2과목 평균이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완화된 거죠. 인하대는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확실히 완화된 학교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쭉 여기다 열거하지 않고 자료집을 보시는 학생들은 보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2018은 반드시 봐야 되니까 봐야 되고, 19, 20년도는 대충 어떤 흐름인지 보셔야 되니까 역시 봐야 된다. 체크사항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체크사항은 또 뭐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이런 걸 체크해야 되냐? 논술 출제 경향 및 시험 시간의 변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도 역시 2018학년도니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학교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은 성균관대 논술 우수전형, 문이과 합쳐서 900명이 넘었죠. 이게 특히 이과가 변화가 있습니다. 문과는 변화가 없고요. 이과의 경우 자연계열이 120분을 보다가 100분으로 20분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과학 과목이 2과목을 보다가 한 과목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 과목으로 준 만큼 시간이 빠졌습니다. 부담이 준 거죠. 과거에는 말이죠, 작년까지 2017학년도까지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중에서 2개를 선택했었는데 2018학년도 중에는 2는 다 빠지고요. 1,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굉장히 완화된다. 논술 준비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고대는 이제 없어졌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이과가 어떻게 되죠? 연세대 이과 같은 경우, 연세대 자연계열의 경우 물, 화, 생, 시. 물화생지 중에서 한 과목을 내가 선택하게 돼 있죠. 물리, 화, 생물, 또는 지학,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1, 2를 다 해야 되죠. 네. 물리하면 물리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나오기 때문이죠. 네. 2는 무슨 뭐 제시문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공부한 사람이 제시문을 보는 거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시문을 보는 거는 독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시문이라도 나와도 봐야 돼요. 그럼 물리를 선택한 순간, 또 화학을 선택한 순간, 어떤 특정 과목을 선택한 순간은 1, 2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험생은 과학을 3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물리 1, 2 이렇게 하면 연대, 정시, 서울대 정시 다 지원이 안 되죠. 네.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시는 1, 2 혹은 2, 2여야 되고, 1, 2일 때 과목 이름이 달라야 되죠. 2, 2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화학 1, 생 1, 지원을 하나 더 하던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려면 2를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3과목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서울대를 안 갈 거야. 그럼 물리원, 화학원을 정시로 치고 논술을 치려면 물리2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한 과목, 2과목, 3과목, 그래서 결국 3과목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균관은 어떻게 돼 있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완화돼서 1, 3개 중에서 1개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정시에서, 수능에서 화원생활을 본다면
과원생원을 공부하면서 논술 과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결국 두 과목만 하면 되는 거죠. 수능에서 치는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된다는 거죠. 투를 뺀 이유는 실제로 성균관대 논술 치는 학생들이 서울대 정시까지 노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서울대 정시를 노리지 않는다면 연대가 최고 라인일 테니까 연대는 원원도 수능에서 상관없죠. 그래서 원원을 보는 학생이 이 세 개의 원원 중에서 두 개를 수능을 보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성균관대는 과목이 증가하는 부담은 없다. 따라서 이 자연계 학생 경우는 연대인지 성대인지 이 라인을 분명히 해줘야겠죠. 네, 불분명하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공부하고 떨어지면 역량만 남게 되고 정시에도 악영향이 있겠죠. 왜? 공부 시간이 줄었을 테니까 정시에. 그래서 그 개선을 분명히 해야지 내 주력이 여긴지 분명히 안 해주면 망할 것이다. 이게 언감생심이다가 아니다. 그러면 세 과목 하지 말고 수능 두 과목에 집중하고 그 중에 하나 자신 있는 과목을 논술 과목으로 책정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카톨릭 때는 말이죠. 의예과 논술이 수리 논술 문항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항공대는 자연계열이 있고 공학계열이 있죠. 당연히 공학계열이 훨씬 인기가 있는데요. 공학계열은 뭐 항공 운항학과라든가, 그렇죠? 뭐 항공 그 기계 뭐 그리고 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연계열의 경우는 과학 주체를 오늘부터 안 한답니다. 이래서 과학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책정해야겠죠. 경부특의 경우도 역시 공학계열은 과학을 출제하는데 자연계열은 과학을 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과학의 변동사들이 많네요. 특히 논술에서 과학이 있냐 없냐는 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재학생의 경우 중요한데요. 재학생은 내신도 해야 되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죠. 학생부 종합을 하고 있는 학생이면 학교에서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다 수능 공부도 모자란데 논술까지 하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논술에서 아무리 내가 수능에서 치는 과목만을 논술에서 또 한다 하더라도 논술 공부는 따로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익숙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내가 과학을 하나 더 논술에 추가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공부 시간의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버겁다면 그냥 수학만 보는 학교, 한양대 같은 수학만 보는 학교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연세대 원주에서 의예과만 문제가 되는데요. 연세대 원주는 논술로 많은 학과가 뽑습니다. 일반적인 인문, 자연계 다 뽑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의대를 제외한 자연계는 원래 과학을 안 봐요. 연세대 원주는 자연계열 일반은 수학만 보고 의예과가 수학 플러스 과학을 봐요. 알겠죠? 근데 그 의예과 중에서 보는 과학이 이게 변합니다.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중에서 택 1이었거든요. 제가 밑이 잘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017까지야. 2017까지는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원 중에서 택 1을 하면 됐는데 올해 어떻게 됐냐? 우리 요게 빠졌어요. 지구과학이 빠져서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2는 제시문으로만 나온다고 하는데 좀 찝찝하긴 해요. 좀 제시문으로 나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술 기출문제를 보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 과목이 들어갔다 빠졌다. 과학 과목에서 지구과학 특정 과목이 빠진다든가 2가 빠진다든가 이런 식의 변동들이 특히 이과의 경우는 자주 생깁니다. 문과는 별로 변화가 생길 게 없죠. 논술이 있다 없다가지 뭐 국어 플러스 사회는 이제 배경지식이고 결국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문과는 큰 변동 없고요. 가끔 수리 논술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추세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은 뭐냐? 결국 수능 고사일 되겠죠. 제가 아까 그 수능 전에 논술을 치냐, 수능 뒤에 치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한번 살펴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전으로 보게 되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 하지만 매우 가고 싶어하는 애들만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 오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달 목표의 최고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합격할 더 좋은데 딴 데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기 합격하면 거기에 눌러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목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에 굉장히 근접하게 된다. 수능 최저가 없다면 그게 자체가 그냥 실질 경쟁률이죠.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 빼고 나서 실질 경쟁률이 될 거고, 하지만 수능 뒤로 바뀌게 되면 경쟁률이 증가하고 허수도 증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말이죠. 수능 전에 보다가 2017학년도에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후로 변경된 학교들이 무려 3개 학교가 있답니다. 인기 있는 연세대가 논술고사를 처음으로 수능 뒤에 봅니다. 연세대 역사상 최초입니다. 고려대가 빠지면서 연대가 수능 뒤로 옮겨주네요.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연세는 이제 논술 보는 중에서 최고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한다면 눌러 앉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물론 뭐 의대나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있겠죠. 학생부 종합평 하면서 연대는 논술을 하고 이런 학생도 있으니까. 어쨌건 수능 후로 바뀌었습니다. 동국대가 수능 후로 바뀌었고요. 한양대 에리카도 수능 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아까 제가 봤지만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2014학년도에 수능 전에 갔다가 어이쿠 하면서 수능으로 옮겼거든요. 2015학년도. 근데 에리카는 계속 수능 전이었어요. 에리카는 수능 전, 행당동에 있는 서울 캠퍼스는 수능 후였는데 이번에 에리카도 수능 뒤로 넘어왔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3개 학교가 다 수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능 전으로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건대, 시립대, 홍익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의회 제외. 가톨릭대는 의회는 수능 뒤에 봐요. 납치를 걱정하지 말라고. 의회를 제외한 인문자에는 다 수능 전입니다. 따라서 5개대도 전부는 아니죠. 의회과를 제외한 거니까 5개대만 수능 전에 보고 나머지 26개 대학이죠. 나머지 26개 대학은 전부 수능 후에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납치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정시에서 내가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가 없는가 판단하고 정시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이면 반드시 응시해주는 그런 식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편은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논술형제라면 말이죠. 실제로 논술 대비를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한대.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2편에서 봤지만 경쟁률이 확확 떨어질 뿐 수능 최저만 갖고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논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논술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논술학원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후배인데 야, 나한테 뻥치지 말고 논술 대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뻥치지 말고 상업적인 건 다 걷어내고 솔직하게 얼마나 성과가 나는가의 관점에서 논술 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과라면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는 게 좋다. 주말에 하루 정도 날 좀 시간 많이 비워서 써보고 첨삭받고 이런 걸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신학으로 늘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2학년 겨울방학 됐는데요. 아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죠. 가장 이상적인 게 그렇다는 거지. 준비도 안 되는데 마음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학원에만 갖다 놓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이과라면 어떻게 되냐? 이과라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수학이 끝나야겠죠. 수능 수학이 미진한데 수능 수학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한데 거기다가 논술을 얻는다고 해서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부실공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개념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다 다르겠죠. 무리하게 선행한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논술을 선택하게 된다면 논술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건 사람마다 시기는 다 다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애가 논술을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데 논술형 수시라는 게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데요. 수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지원할 필요는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정시 올인해도 돼요. 수시가 가능성이 없는데 왜 거기에 미련을 둬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시 특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정시 올인해서 3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논술형 수시를 칠까 말까 하는 것은 일단 학생부 교과 종합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자신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제껴. 내가 가고 싶은 대학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제끼면 뭘 결정해야죠? 논술형 수시를 할까 말까만 결정하면 되겠죠. 이때 논술형 수시는 어떻게? 뭔가 과목별 불균형성이 강한 사람이 논술형 수시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 영어, 탐구는 다 못하는 문과생이 있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그 못하는 과목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논술은 국어만 보니까 이런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논술형 수시를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비슷하게 잘하거나 비슷하게 못하거나 국어를 제일 못하거나 이런 학생은 꼭 논술형 수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전체 점수를 높여서 정시 올인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자연계열에 적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수학이 특별히 잘 보는데 국어나 탐구는 매우 약해. 특히 국어가 너무 약해. 많이 했는데도 안 올라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논술형 수시 연구를 두드려야겠다.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수와 함께 3회를 진행한 논술형 수시를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